안녕하세요. 당신만을 위한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 해양 관문이죠. 부산항의 미래,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에 대해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네. 특히 그 글로벌 거점 항만으로 가려는 부산항의 전략이라던가 또 북항 재개발 계획, 그리고 요즘 정말 뜨거운 이슈죠.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까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 글로벌 공급망 변화 속에서 부산항이 지금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 그게 명확히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또 스마트 메가포트라는 비전, 이걸로 어떻게 돌파구를 찾으려 하는지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1단계 사업이 지금 한창인 북항 재개발의 큰 그림하고 또 최근에 대통령 지시로 갑자기 빨라진 해수부 이전 논의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 큰 그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것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자료들을 통해서 부산항이 그리고 있는 미래 청사진, 그리고 최근 이 정치적 결정이 여기에 어떤 변수를 만들고 있는지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부산항이 왜 이렇게 변화해야만 하는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보죠. 자료 보면 미중 갈등이나 전쟁, 기후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해운 물류의 불확실성이 정말 커지고 있네요. 네, 맞아요. 그 해상 운임지수 SCFI라고 하죠. 변동성도 크고 또 선박이 제 시간에 도착하는 거 정시성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요. 수에즈 운하 문제도 있었고 파나마 운하도 그렇고요. 아,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글로벌 선사들은 해운 동맹을 더 강화하고 아주 큰 배, 초대형 선박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24년 기준으로 보면 해운 동맹이 전체 운송 능력의 거의 88%를 차지하고요. 88%나요? 와. 네. 그리고 1만 8천 TEU 이상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선 비중도 15%나 됩니다. 경쟁 항만들은 그럼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주요 항만들은 이런 변화에 맞춰서 부두를 키우고 또 스마트 기술, 친환경 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죠. 중국은 벌써 완전 자동화 항만 7곳을 운영 중이고 미국도 항만 디지털화나 친환경 설비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렇군요. 부산항이 국내 1위고 세계 7위 처리량, 환정 물량은 세계 2위, 대단하긴 한데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과제도 좀 보이네요. 어떤 점들이죠? 여러 터미널 운용사가 이렇게 나뉘어 있다 보니까 연간 232만 TEU, 그 20피트 컨테이너 232만 개 물량을 다른 부두로 옮겨서 처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 타부도 환정 문제요? 네. 그러면서 연간 551억 원이나 되는 추가 비용이 든다는 비효율지적이 있네요. 이게 다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완전 자동화 도입도 경쟁 항만보다 좀 늦었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요. 그래서 나온 해법이 바로 글로벌 거점 항만 구축 전략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핵심이 스마트 메가포트를 만드는 건데요. 스마트 메가포트? 첫 단계는 진해 신항 건설이에요. 선박 되는 곳 선속수를 현재 40개에서 66개까지 늘리는 겁니다. 세계 최대 수준 인프라를 갖추는 거죠. 와, 66개요? 네, 그래서 처리 능력은 2032년까지 3,138만 TEU로 지금의 거의 2배로 키우는 게 목표예요. 3만 TEU급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배도 들어올 수 있게 만들 계획이고요. 규모만 키우는 게 아니라 그럼 운영 방식 자체도 효율화하려는 거겠네요? 그렇죠. 진해 신항에는 최소 9개 선석 이상을 운영하는 메가 오퍼레이터 체계를 도입할 거고요. 기존 신항 운영사들 있잖아요. 이들의 자발적인 통합도 유도합니다. 통합하면 인센티브 같은 걸 주나요? 네, 통합 수준에 따라서 임대료 감면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죠. 그리고 신항 7부도 경험에 살려서 완전 자동화 항만으로 만들고 하역 장비는 탄소 배출 없이. 친환경적으로요? 네, 연료 공급도 LNG, 메탄올 거쳐서 장기적으로는 수소, 암모니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그런 친환경 계획도 다 포함돼 있어요. 경쟁 항만이 좀 뒤처졌던 자동화 부분도 이걸로 따라잡겠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신항 개발, 또 다른 축으로는 원도심과 가까운 북항 재개발, 이것도 중요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1단계 사업, 이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북항 1단계 재개발은 2027년까지 목표인데요. 낡은 부두들을 국제적인 해양 관광 거점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친수 공간으로 완전히 바꾸는 사업이에요. 시민들을 위한 공간 좋네요. 네, 해양공원이나 마리나, 오페라 하우스 같은 문화시설하고 상업, 업무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KTX 부산역하고 바로 연결해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이런 목표도 큽니다. 그런데
이 북항 재개발 지역에요. 최근에 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어요. 그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죠. 그렇습니다. 지난 6월 24일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의 연내 부산 이전을 직접 지시했어요. 근데 였네요. 원래는 2029년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원래 해수부가 2029년 이전을 목표로 했는데 갑자기 엄청 빨라진 거죠.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내부적으로 KTX역 접근성이나 다른 해양기관들과의 시너지 효과 이런 걸 고려해서 북항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복합 항만지구 부지, 거기를 최적지로 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 부지가 혹시 시민들이 바라는 다른 시설 계획하고 겹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바닷가 야구장 건립 계획과의 충돌 가능성이에요. 아, 야구장 문제. 네, 기존 사직야구장 재건축이 좀 늦어지면서 대안으로 북항에 야구장을 짓자는 목소리가 커졌거든요. 최근에 부산 동구청 설문조사를 보니까 시민 86%가 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86%면 엄청난데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해수부 청사가 북항으로 오게 된다면 야구장 건립은 사실상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부산항이 진해신항건설하고 북항 재개발이라는 이 큰 두 개의 축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 항만, 그리고 동시에 매력적인 해양 도시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거대한 장기 프로젝트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양수산부의 연내 이전이라는 계획 초기에는 예상하기 좀 어려웠던 변수가 더해지면서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네, 부산항의 미래를 위한 이 거대한 청사진과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일 수 있는 정치적 결정, 그리고 야구장처럼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공간에 대한 열망 사이에서 이걸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참 어려운 문제죠. 장기적인 도시 발전 전략하고 당장 눈앞에 현실적인 요구들이 부딪힐 때 당신이라면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